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156억, 기관 쪽에서 31억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차트상으로는 4일 연속 일단 양봉 진행으로 시간에까지 이제 포함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 계열 종목 대부분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3% 넘게 상승하면서 75,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 흐름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의 강한 상승들이 좀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포드파 일정을 앞두고 있고 1월 달에 이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월 전에 이제 3월 달 주총회 때 시가총액이 이제 이제 16조 중반까지 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듯이 3월 달에 이제 최종 결과를 앞두고 1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간상으로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허들 중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뉴스가 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 2주 정도의 이제 FDA 실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NAI 같으면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VAI라고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항서제약이 이제 자신 있게 준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갭이 없는 결과를 1월 달에 이제 기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영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흐름에 지금 이제 주가가 일주일 정도는 핫탑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는 이제 연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도 앞두고 있고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도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달에 유한양행의 레라자의 승인 이후에 2025년도에도 K바이오에서 FDA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후보는 역시 HLB의 리보세라님이죠. 작년 5월달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로 CR 레터를 받고 홀드되고 난 다음에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다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리서브션 넣고 10월 달에 이제 클래스 2가 지정되면서 6개월의 어떤 시간으로 주가가 다시 6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이 10월, 11월 달, 11월 달에 이제 그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NAI 판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마지막 남은 CMC 관련되는 부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는 작년에도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제 승인 이유를 대비해서 영업하고 마케팅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이 성공되면 2007년 이후로 올해까지 치면 거의 한 18년 정도,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이제 글로벌 약물 중에서 매출액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삭센다라든지 미고비 같은 경우에도 개발 과정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면서 드럭 리포지션 형태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전환하면서 대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도 2000년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라이센스 인을 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키워왔던 부분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미국 시장 FDA 허가로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사도 이제 컨턴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어떤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것이 CMC 관련되는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이제 그 ODAC 관련되는 자문위 개최라든지 이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FDA가 이제 자문위를 통해서 이제 권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이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이제 올해 들어서 개장하고 난 다음에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호재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아이디아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다가 항서제약이 이제 딜3 타켓의 ADC 관련되는 부분을 라이센스 아웃하는 형태의 부분의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지난달 29일 관련돼서 항서제약하고 이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어떤 내용까지 오늘 좀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홍콩 상장 관련되는 H주 상장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50위안 중반에서 40위안 중반 정도로 20%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주가가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에서 크게 지금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2246주 큰 흐름 없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작년도 마지막 이제 폐장일 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78만 주대.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이 흐름들이 거래량이 많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안 줄었는데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이상에 좀 터지면서 강한 양봉을 낸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 쪽에서의 어떤 잔고 수량도 다시 이제 줄 수 있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매도 쪽에서의 어떤 이제 커버링 물량들이 이제 좀 들어온다면 주가 측면에서도 좀 더 강한 어떤 흐름들을 HLB 본주도 좀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 정도만 있고 상한 흐름은 크게 없죠.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상으로 결국 이제 12월 중순 넘어서 뭔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뭐 좀 등락을 할 때도 좀 잘 버텼는데 7일 동안 빠졌을 때 이슈 자체는 다른 게 없었고 그냥 수급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이슈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이제 기관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 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빠졌던 부분들을 8거래일째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거래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틀 정도 거래가 이제 이 빠졌을 때보다는 거래가 좀 증가되었죠. 오늘도 뭐 100만 주는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제 수급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12월 달에 이제 고가를 했던 77,900원, 결국 이제 클래스 2 때문에 빠졌던 하락 이제 다운턴을 보였던 이 78,000원 구간이 이제 이후에는 일봉상에서 저항대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넘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데, 여기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75,900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가 75,700원이니까 살짝 이제 돌파를 강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5장에 76,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78,000원대까지 바로 가도 좀 좋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살짝 내려와서 75,700원인데 시간에선 다시 이제 600원 정도 올려서 76,300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에까지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상승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특히나 HLB가
2023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작년도 이제 3월 달, 그다음 1월 달, 그다음 7월 달에 급등해서 가장 차트상에서 중요한 구간들이 결국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태깅할 때 이제 단기 급등이라든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곡점 구간들을 또 이제 일단 이번 주 주말 앞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들이 거래량만 좀 더 동반되면 최소한 한 20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계열 종목 흐름들도 좋기 때문에 같이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156억 정도, 그 다음에 국내 기관 쪽에서도 31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20만 주죠. 보통 이제 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때 특히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쪽의 어떤 물량이 같이 연동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 쪽의 어떤 부분에서 이 커버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하고 연동되는 모습이 보여주느냐가 주가가 이제 78,000원을 강하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한 3번 정도의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잘 가듯이 요 7월 달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10만 원대까지도 이제 돌파 흐름들을 1월 달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만든 어떤 구간이 결국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부분들을 연속할 수 있고 거래량을 좀 동반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연동하면서 보셔야 되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이 이제 매수 창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동반해서 커버링이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는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주가가 추세를 강하는 어떤 흐름으로도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음 주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강함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